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얼굴 뒤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는지. 한때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큰 손이라 불렸던 그림자. 모든 것을 버리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내 딸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딸. 그때 잊고 살았던 차가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을 댄 데가 이제 그 지옥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멈췄던 역사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요 찻집의 문이 열리고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은숙 여사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손님을 맞았죠. 햇살 좋은 오후 찻집 안은 은은한 차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오은숙 여사가 지난 30년간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도시의 밤을 지배했던 큰손 오은숙.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웬만한 남자들도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정보망은 경찰보다도 빨랐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딸 세라가 태어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세라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오은숙 여사는 딸에게 세상 전부를 걸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찻집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잠시의 위안을 건네는 곳. 그녀의 거칠었던 손은 이제 찻잎을 다듬고 차를 우리는 데 익숙해졌죠. 그런 그녀의 일상에 불안감이 스며든 것은 딸 세라의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사위 준호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부모님도 점잖으신 분들이라 세라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세라는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찻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점차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혹은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요. 같은 대답뿐이었죠. 오은숙 여사는 처음엔 신혼이라 정신이 없거나 시댁 눈치를 보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속삭였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은 기운이 사라지고 미묘한 경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느 날 세라가 찻집에 잠시 들렀을 때 오은숙 여사는 세라의 팔목에서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진 듯한 푸른 멍 자국을 얼핏 보았습니다. 세라는 황급히 옷소매를 내렸지만 오은숙 여사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스캔한 후였죠. 세라야, 팔은 왜 그래? 어디 부딪혔니? 오은숙 여사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세라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집에서 실수로 넘어졌어요.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세라의 거짓말을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세라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왼쪽 눈썹이 살짝 떨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꼭 그랬죠.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은숙 여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라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그 짧은 순간 오은숙 여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졌다. 어떤 식으로 넘어져야 팔목에 저런 멍이 들지?
그녀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남는 상처, 그 상처가 말하는 이야기.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세라가 황급히 찻집을 나선 후 오은숙 여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찻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날카로운 감각이 다시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에 비친 그림자, 그것이 무엇이든 파헤쳐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호출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일상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다녀간 후 며칠 밤낮으로 오은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감추려 했던 멍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세라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차를 우리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녀의 귀는 멀리 떨어진 딸의 삶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파열음에 집중하고 있었죠. 과거 그녀는 사람의 아주 작은 움직임,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흔들림만으로도 상대의 패를 읽어냈습니다. 그 예민한 감각이 딸과 관련된 일에서 다시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죠. 세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은숙 여사는 딸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세라가 또 무언가를 감추려 할 것이기에 연락 없이 불쑥 찾아가기로 했죠. 과거 그녀가 상대를 파악할 때 자주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니까요. 약속 없이 세라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최신식 고층 아파트는 겉보기에 번듯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라가 혹시 불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오은숙 여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세라의 얼굴은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뺨 근처에 옅게 퍼진 노란 멍 자국이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은숙 여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정돈이었습니다. 가구나 소품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고 벽면에는 작은 긁힘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세심한 관찰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흔적들이었죠. 과거 사람들의 공간에서 그들의 삶과 성격, 관계를 읽어냈던 오은숙 여사의 눈에 그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세라의 팔을 다시 보았을 때 팔뚝 안쪽에도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세게 붙잡혔던 것처럼 말이죠. 오은숙 여사는 조용히 다가가 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이게 다 뭐야? 이것도 넘어졌다고 할 거니?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칠칠 맞지 못해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라를 안아주었죠.
마르고 왜소해진 딸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건 넘어지거나 칠칠 맞아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야. 오은숙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무언가 끔찍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차갑게 굳어가는 눈빛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이 공간이 실은 딸에게는 감옥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딸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딸 세라의 집을 나서면서 오은숙 여사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사는 딸의 모습, 깔끔한 아파트, 번듯한 사위.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딸의 몸에 남은 상처들, 감추려 애썼던 거짓말, 그리고 눈빛에 스치던 두려움. 이것들은 모두 사위 준우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위는 겉으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딸의 진술 없이는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 큰손 오은숙은 이런 상황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침묵 속에 고통받고 가진 자가 혹은 강한 자가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 오은숙 여사는 찻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딸을 구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그녀는 찻집 문을 일찍 닫고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접을 때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남겨두었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박 실장. 그는 오은숙 여사가 은퇴한 후에도 그녀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 만큼 충성심이 깊었고 이제는 합법적인 보안 및 정보 회사를 운영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외곽의 한 사무실. 30년 만에 마주 앉은 오은숙 여사와 박 실장. 박 실장은 눈앞의 여성이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오 사장님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의 강단을 읽었습니다. 실장,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오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딸 세라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딸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죠. 박 실장은 오은숙 여사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어떤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따님 일이라면 제 일과 같습니다. 박 실장은 오은숙 여사가 은퇴한 후에도 그녀의 가족, 특히 딸 세라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남몰래 신경 쓰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박 실장과 그의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세라의 아파트에 최첨단 도청 및 녹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는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오은숙 여사의 은밀한 모니터링 기기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오은숙 여사는 잠을 줄여가며 영상을 지켜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 준우의 짜증 섞인 말투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세라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도 들려왔죠. 오은숙 여사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준우가 세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세라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은숙 여사의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분노와 폭력적인 본능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모니터 속 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식, 감히 내 딸에게. 오은숙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딸의 고통을 끝내고 저 추악한 짐승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과거 큰손 오은숙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딸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한 오은숙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딸을 구하고 준우에게 응징하는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거느렸던 조직적인 힘은 사라졌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박 실장은 오은숙 여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오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 실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실장은 오은숙 여사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런 지시를 내릴 때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박 실장에게 준우의 일상과 약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의 정보력은 여전히 대단했죠. 곧 준우가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몇몇 불법적인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약점이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번듯한 이미지와 달리 그는 술에 취하면 주체를 못하고 거만해지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증언들도 확보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이 약점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준우를 무턱대고 해코지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힘보다는 정보와 심리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굴복시켰죠. 오은숙 여사는 박 실장에게 준우와 만날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준우가 거절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압도적인 분위기의 자리여야 했죠. 박 실장은 준우의 횡령 사실을 빌미로 연락했고 준우는 겁을 먹고 지정된 장소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시 외곽의 한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박 실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곳으로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는 공간이었죠. 준우가 도착했을 때 오은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박 실장과 그의 부하 몇 명이 조용히 서 있었죠. 오셨습니까, 사위? 오은숙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미소 없는 옅은 곡선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오은숙 여사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런 곳에 이런 분위기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장모님? 이게 무슨... 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은숙 여사는 말없이 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실장은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세라의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진 준우의 폭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우가 세라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손을 대는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영상 속 세라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조용한 펜트하우스를 채웠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오은숙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이게 어떻게? 오은숙 여사는 조용히 걸어와 준우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내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상대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큰 손의 위압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을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하는 생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의 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준우는 화면에 재생되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눈앞에 오은숙 여사가 뿜어내는 냉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용서. 내 딸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은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은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말에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떤 기회입니까? 오은숙 여사는 차분하게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세라와 즉시 이혼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재산은 세라에게 넘기고 위자료로 별도 50억을 지급하세요. 둘째, 앞으로 세라에게 그 어떤 연락이나 접근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도박에 대한 증거는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폭행 증거도 경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조건에 당신이 군말 없이 따를 경우에만 말이죠. 50억이라는 액수에 준우의 눈이 커졌지만 감옥에 가거나 횡령 사실이 공개되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여인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기에 그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준우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치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되갚아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준우에게 이혼 및 재산 포기 각서 초안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에게 뒷일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은숙 여사의 마지막 경고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오은숙 여사가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약점을 잡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그의 머릿속에는 비열한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은숙 여사는 세라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죠. 준우가 이혼 각서를 무효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오은숙 여사의 과거를 캐내어 협박하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박 실장을 통해 들어온 소식은 오은숙 여사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열한 짐승이 감히 자신의 딸에게 다시 손을 대려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다니.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는구나. 오은숙 여사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는 혹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화롭게 끝내려 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준우의 배신 소식을 들은 오은숙 여사는 분노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준우를 다시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대신 딸 세라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세라를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차를 내리고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은숙 여사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고 세라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세라야. 오은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게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세라는 어머니의 말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차근차근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마주했고 어떻게 그 위기들을 헤쳐왔는지. 그리고 세라가 태어난 후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 조용한 삶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어온 이유.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세라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세라는 그 손에 담긴 남다른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라야, 엄마가 그 모든 걸 버린 건 너 때문이었다. 내게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주고 싶었어. 엄마의 과거가 내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를 바랐지. 오은숙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살짝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은숙 여사는 세라가 준우에게 당했던 폭행과 모욕,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준우와 만났던 일타지만 준우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라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 감당하려 했던 고통을 어머니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에 미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죠. 엄마.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 때문에. 오은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오로지 그 인간의 잘못이야. 오은숙 여사는 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라야,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한다.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의 옛 방식대로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다. 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고통, 어머니의 놀라운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고, 어머니의 과거가 약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가요. 세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 법으로 심판받게 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 과거. 저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딸의 단호한 결정에 오은숙 여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강하게 자랐구나. 그녀는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다. 그날 오후 오은숙 여사와 세라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박 실장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 파일 영상, 녹음, 준우의 횡령 및 도박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모녀는 담당 형사를 만났고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곁에서 묵묵히 딸을 지켰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은숙 여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세라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준우를 소환했고 완강히 부인하던 준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결국 혐의를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술 탓을 하거나 부부싸움이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반복적인 폭행 장면과 세라의 명확한 피해 진술은 그의 변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준우는 상습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은숙 여사와 세라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준우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준우의 죄를 경감시키고 오은숙 여사와 세라의 진술을 흔들려 애썼습니다. 특히 오은숙 여사의 과거 신부는 변호사 측에게는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숙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방해나 위협을 차단하며 묵묵히 오은숙 여사와 세라를 지원했습니다. 비록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재판정에서 세라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어머니의 눈빛과 스스로의 결심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점점 심해져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는지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재판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준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오은숙 여사였습니다. 준우 측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과거 특정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큰손 오은숙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입니까?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른 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덧붙였죠.
20대와 30대 초반 저는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태어난 후 그 모든 삶을 버렸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였죠. 조용히 찻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왜 준우에게 직접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을 요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딸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법의 절차만으로는 시간이 걸리고 딸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준우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법적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이혼하고 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제 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법의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제 과거가 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딸에게 손을 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오은숙 여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옅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진심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길고 힘든 재판 끝에 준우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가정폭력 상해 그리고 횡령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었죠. 오은숙 여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세라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준우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준우와의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가인 오은숙 여사의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딸 곁을 지키며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차를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세라는 오은숙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세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법을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은숙 여사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딸의 강인함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좋다, 세라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 한편 오은숙 여사는 박 실장과 함께 조용히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오은숙 여사의 뜻을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활용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찻집 고요는 이제 단순한 찻집을 넘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찻집 한켠에는 작지만 눈에 띄게 가정폭력 상담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과거 어둠 속에서 큰 손으로 불렸던 오은숙 여사는 이제 빛 속에서 또 다른 큰 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힘과 영향력은 이제 약자를 돕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딸 세라는 법 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오은숙 여사는 그런 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 실장 역시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요 찻집에는 여전히 은은한 차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향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모녀의 강인함과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은숙 여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정의를 숨는 것보다는 드러내어 돕는 길을 선택한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 그 단단함은 사람을 해치는 대신 사람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데 쓰일 것입니다. 고요 찻집에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